혐오에 3,200억 원이나 베팅했는데 결국 실패했다고요? 알로하 여러분 안녕. 비욘디 무지개 재단의 활동가이자 퀴어 유튜브 채널 퀴플래닛의 기획자 필규입니다. 다들 저녁 뉴스 보시나요? 요즘 저녁 뉴스에 매번 등장하는 소식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 이야기가 매일마다 저녁에 뉴스에 나오는데요. 아니 뉴스 읽어주는 퀴어라면서 왜 선거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하나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권리 증진과 차별 철폐를 위해서 법과 제도를 바꾸고 싶다면 어떤 정치인이 당선돼서 공직자에 올라가는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그러니까 선거는 성소수자와 엘라이들에게 굉장히 맞닿아 있는 밀접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게 최근 몇 년 동안의 추세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아예 선거 시작부터 성소수자 이슈가 정치적인 쟁점이 되어서 불이 활활 붙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건전한 정책이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이면 참 좋을 텐데 동성애 지지하냐, 트랜스젠더 그거 정상이냐 이런 것과 같이 대중의 혐오를 유발하고 이걸 이용해서 상대방의 표를 깎으려고 하는 게 대부분인 상황이라 굉장히 씁쓸하죠. 사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고 이걸 재물 삼아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게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에요. 세계 각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고 이걸 통해서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는 정치인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2024년도 대통령 선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카멀라 해리스 후보하고 도널드 트럼프 당시에는 후보였죠? 가 붙었던 그 선거인데요. 이때도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을 정치 선동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트랜스젠더 스포츠 선수들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서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남성이 여성의 스포츠에 침범한다는 식으로 호도를 했고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별도로 한 번 더 다룰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트럼프에 발맞춰서 트럼프 캠프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공화당에 있던 사람들도 트랜스젠더 혐오 선동에 굉장히 열을 올렸습니다. 가짜 뉴스를 전파하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2024년도 대선뿐만 아니라 이후의 여러 선거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까지 저질렀느냐 하고 봤더니 이 트랜스젠더 혐오를 선동하는 내용의 TV 광고, TV 선거 캠페인 광고에 무려 2억 1,50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해요. 이거 한국 돈으로 제가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 3,200억 정도 되는 돈을 태웠습니다. 네,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게 TV를 제외한 다른 광고 플랫폼, 소셜미디어라든가 스트리밍 플랫폼에는 쓴 돈은 이게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트랜스젠더를 타겟팅해서 이 혐오 선동 광고를 하는데 사용을 한 거죠. 그런데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면은 아마 그런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그렇게 트랜스젠더 혐오를 선동해서 정말 정치적인 효과가 있었나?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발표된 그 폭스뉴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실 그렇게까지 이걸로 재미를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폭스뉴스가 그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지금 미국이라는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트랜스젠더 문제 그게 제일 심각하고 중요해 라고 대답한 사람이 1%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0%대였는데 이걸 반올림해서 1%라는 수치가 잡혔다고 하고요. 그럼 대신에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한 이슈로 뽑았느냐? 생계, 일자리 문제, 그리고 미국 사회에 만연한 정치적 부패 문제 이런 것들을 국가가 직면한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뽑았고요. 여기에 대한 응답 수치는 모두 다 이제 2자릿수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 중 56%가 트랜스젠더 권리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인 정당인 민주당이 이 혐오 광고를 열심히 돌린 공화당보다 이 트랜스젠더 이슈에 대해서 더 잘 대처하고 해결할 것이라고 이제 응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일 이슈로 좁혀서 봐도 트랜스젠더 권리에 더 우호적인 민주당이 공화당보다는 더 잘 대처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심지어 이 여론조사를 발표한 폭스뉴스는 거의 약간 미국의 TV조선? 약간 TV조선보다 더 나아간 미국의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우익 매체이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 폭스뉴스가
편향성에 치우쳐 있어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공유드릴 흥미로운 뉴스가 있습니다. 나름 꿀잼 소식인데요. 지난 4월에 이제는 불행히도 대통령 신분이 된 도널드 트럼프가 노동자들이 받는 팁에 대한 면세 정책, 이제 미국은 뭐 종업원이나 배달원들이 일을 하고 나면은 고객들한테 팁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 팁에 대한 면세 정책을 이제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를 홍보하려고 백악관으로 햄버거 배달을 시키고 그 기자들 앞에서 그 도어대시, 한국으로 치면은 뭐 요기요 같은 배달 서비스 같은 건데, 이 도어대시의 배달원과 함께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이벤트를 마련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에게 햄버거 배달을 하려고 온 샤론 시몬스라는 배달원이 트럼프와 함께 기자들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자기 버릇 뭐 못 준다는 그런 관용어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뜬금없이, 정말 맥락도 없이 이 샤론 시몬스에게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이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를 남성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들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게 옳냐, 이렇게 혐오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건데요. 그런데 이에 대한 진짜 재밌어요. 이에 대한 시몬스의 답변이 되게 재밌었는데, 시몬스가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트럼프가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시몬스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이 없는데요? 라고 답을 했대요. 그러면서 시몬스가 나는 팁에 대한 면세 정책 때문에 지금 백악관에 온 거지, 그건 난 아무 의견도 없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당황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굉장히 얼머부리는 그런 모습이 기자들 앞에서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생각엔 내가 초청해서 백악관까지 왔으니까 이 사람 나한테 우호적이겠지? 그러니까 내 의견에 동조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막 던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어떤 혐오 선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시몬스는 그 이슈에 대해서, 이 배달원은 그 이슈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정말 없었던 거예요. 트럼프가 자기에게 정치적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혐오 선동을 막 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그런갑다? 이러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폭스뉴스의 여론조사와 이 트럼프 에피소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의 요점은 이거예요. 정치인들 혐오 선동하는 거 정말 무시무시하죠.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자들을 막 때리기 시작하고 공격하고 나서면 이 성소수자 당사자들도, 그리고 퀴어의 엘라이들도 굉장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큰 스피커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타겟팅해서 공격한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 전부가 이 선동에 휩쓸려서 우리를 미워하겠다, 퀴어들을 미워하고 엘라이들을 미워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선동이 생각보다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치인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걸 고지고대로 다 듣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정치인에게 해결해 주길 바라는 이슈는 그런 게 아닐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마치 폭스뉴스의 여론조사나 도어대시의 배달원인 샤론 시몬스가 보여준 것처럼요. 물론 이런 뉴스가 지금의 세상이 성소수자들에게 우호적이라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랜스젠더를 포함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주장하고 가짜뉴스를 진실로 믿기도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뉴스가 벌어진 미국에서도 사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거센 상황이고, 많은 주에서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들이 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중요한 요점은, 그런 상황과는 별개로 정치인들의 그 무시무시해 보이는 혐오 선동이 사실은 보기보다 효과가 없고 또 무력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저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실은 굉장히 효과도 없고 무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견 무시무시해 보이는 정치인들의 그런 혐오 선동에 우리가 움츠러들기보다는 평등과 포용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강하게 맞서 싸워 나간다면 언젠가는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다양성과 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판이 우리에게 전혀 불리하지만은 않다. 힘이 있어 보이고 권력 있어 보이는 그 정치인들의 선동도 사실은 생각보다 약해서 우리가 싸워볼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힘내서 앞으로 뭐가 다가올지 모르지만 한번 제대로 싸워봤으면 좋겠고, 뭐 나는 인생이 너무 바빠, 나는 뭐 일상을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러시다면은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나 단체에 등을 두드려 주거나 아니면 제대로 한번 미뤄줘 보는 거는 어떨까요? 관련해서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오늘 전달한 소식과 관련해서 소개하고 싶은 행사가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한 성소수자 혐오 선동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극우 세력의 부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극우 정치 세력의 어떤 부상은 사실 퀴어나 엘라이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길을 펴면 펼수록 저희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세상이 되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라는 단체에서 극우의 부상과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5월 13일부터 격주로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강좌인데요. 다루는 주제가 무척 흥미롭고 또 전 세계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극우 정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정말 시간만 되면 정말 너무 챙겨듣고 싶은 강의인데, 이런 주제에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이게 선착순 30명까지만 수강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놓치지 않고 한번 꼭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정보는 제가 아래에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 마치기 전에 현타 광고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저희 어떡합니까? 저희 진짜 일반은 첫 타자는 무료로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진짜 단가 안 써요. 저희 지금 영상 그 조회수가 바닥을 뚫고 콘크리트를 뚫고 멘탈이 아니고 멘틀까지 뚫고 들어갔다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싸지 않습니다. 저희 그냥 명예 회복 차원에서 이거 좀 하나만 좀 넣어주시면 진짜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 광고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 들어드리기도 하니까 많은 분들의 광고 신청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써져 있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밑으로 보면서 얘기하고 있지? 아무튼 저는 그럼 다음에 또 흥미롭고 힘이 되고 영양가 있고 우리의 미래가 되는 그런 뉴스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선거 출마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 이렇게. 그럼 여러분 안녕.